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8장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는 좀 전에 쭉 살펴본 게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200여 개가 넘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므로 바로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프린트F 이런 거 바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을 해야 돼요.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뒤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x라는 데다가 어떤 10이라는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게 equal 10이 아니고요. 10을 x에 넣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x에다가 넣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x가 인티저입니다. 라고 변수를 선언해줘야 돼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사용할 때는 변수, 함수, 뭐 구조체, 배열, 뭐 포인터 다 사용하기 전에는 선언을 해야 되고요.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은요, 이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대부분 선언이 되어 있고요. 표준 입출력 함수들은 대부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쓸 때 이게 어떤 그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이제 문서로 이동해서 보면 되는데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수정하고 이럴 수가 있어서 잠깐 그냥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실습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표준 헤더 파일들은 보통 이제 뭐 버전마다 다르고요. 이렇게 이런 이런 폴더 밑에 요 헤더 파일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헤더 파일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간단한 예제를 지금 예를 들어서 소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화면에 출력한 함수가 printf라는 함수가 있어요. printf 함수로 내가 AA라는 걸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C 언어에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반드시 세미콜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컴파일 해보겠어요. F7키 누르면 컴파일이 하는데요. 컴파일이 안 되죠. 컴파일이 안 되면 보통 F4키를 눌러서 보면 되겠는데 자, 이거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C 프로그램은 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티저 메인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호 닫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안 써도 되지만 retu return 0 이렇게 쓰게 이제 이게 기본이 되겠고요. 다시 F7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printf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고가 떴고요. 경고도 여러분들이 뭐 실행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하지만요 반드시 뭐 경고를 잡아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sharp incl include stdi 자,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죠? 자, 이게 이제 printf 함수를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얘를 선언을 먼저 해줘야지 이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고요. 이의 선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문서로 이동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뭐 거의 한참 내려가야지 프린트F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F로 해서 찾아보면 되게 이런 데 있는데 이 문서는 들어가 보고 반드시 끄세요. 괜히 여기서 수정하면 이제 다시 그 헤더 파일을 다시 설치하거나 비즈니스들을 다시 안전히 설치해야 되니까 그 잠깐 열어보고 보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선언으로 이동을 해도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아까 948페이지 여기 지금 스탠다드 헤더 파일에 여기에 이렇게 948번째 라인에 있었는데 이런 게 다 뭔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이게 이제 printf 함수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여기 점점점이 마지막에 있는 거 3개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전체 경로를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바로 끄세요. 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제 컴퓨터의 그 폴더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스탠다드 헤더 파일이 이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탐색기 열어서 Alt E, 윈도우 E 키 누르면 탐색기 열리죠? 거기 쭉 여기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여기 헤더 파일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넣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지금 리턴형 여기는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함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되고 얘를 선언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다음 주쯤에 전처리기 할 때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 printf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선언해야 되는데 선언이 여기 들어 있어서 이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아이 헤더 파일에서 printf 함수 찾아보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봤고요. 이렇게 본 다음에 얘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닫아서 하세요. 여기 이제 실수로 꼭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메인 함수 붙여놓고 막 이러다가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한번 계속 실습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스탠다드 아이 헤더 파일을 수정을 해버려서 그래요. 여기 이제 메인 함수가 막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열어보고 반드시 닫아주세요. 바로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에서는 뭐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예약어라는 게 있어요. 예약어. 예약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reserved word 혹은 키워드라고 하고요. 컴파일러에서 의해서 미리 의미가 정해져 있는 32개, 최초의 버전에서는 이제 C 표준에서는 NCC에서는 32개였고 현재는 44개의 단어입니다. 항상 소문자로만 썼다가 이제 C99, 99년도 버전부터 이렇게 대문자도 나오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장들이 돼 있고, for문, 어떤 반복을 해라, while문, do while문, 이렇게 해서 반복문이 되겠고요. 선택문, if, else, switch, case, switch와 case 같이 쓰고요. default도 같이 쓰입니다. 요 세 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가 있고, 빠져나와라, continue는 계속해라, go to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가라, 거의 안 쓰죠. return, 뭐, 뭔가를 함수에서 값을 되돌려라, 이런 거고요. 자료형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캐릭터형, 인티저형, 문자 하나, 숫자, 소점이 없는 거, 요즘 거의 얘네들은 안 쓰고요. 소점이 있는 애들은 플롯이나 더블을 씁니다. 사인드는 부호가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생략하면 사인드이기 때문에 얘는 쓸 일이 없어요. 부호가 없을 때는 언사인드를 따로 써주고요. 구조체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고 공용체 거의 공용체도 쓸 일이 여러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타입을 저정의하는 거 타입 define, 타입 definition 열거형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void 뭐가 없다 그랬죠? 매개 변수나 리턴 값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 void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 클래스라 해서 오토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static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뭔가 이제 변수나 이런 것들이 지역 변수면 그 블록 내에서만 유효한데 이 static을 써주면 컴파일 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다가 메모리를 이제 실행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 사라지는 그런 거죠. 굉장히 많이 쓰고 거고요. 요즘은 얘네들은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화하는 콘스탄트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사이즈 오브 발러틀 여기 발러틀이라고 아마 읽죠? 발러틀이라고 읽나요? 자, 사이즈 오브는 이게 키워드예요. 그런데요. 얘가 이제 연산자에서도 나와요. 사이즈 오브. 원래는 이제 연산자 키워드인데 이게 컴파일 타임의 오퍼레 연산자라고 해서 뭐라고도 그러니까 연산자이기도 하고 키워드라고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러틀 영어 발음 미국식은 발러틀 영국식은 벌러타일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키워드 아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C 언어 잘하는 사람들도 거의 안 쓰는 모르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저도 별로 안 쓰고요. 자, 뭐 이거 사전 찾아보면 벌러틀 휘발성 바꿀 수 있다 뭐 이러는 거고 이게 이제 멀티스레드나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에서 쓰이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이 그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을 하면 이게 한 줄 한 줄 어셈블리 코드로 번역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법대로 최적화를 해서 몇 줄을 하나로 묶어서 막 이렇게 어셈블리 코드로 만들고 이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멀티스레드나 인베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적화를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선언하는 거 그 앞에다가 발러트를 쓰게 되면 이 변수의 내용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와 관련된 소스는 최적화하지 마라. 이 변수와 관련된 소스는 최적화하지 말라. 이런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이제 IoT에서 인베디드 프로그램 하거나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쓰지 않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죠.
자, 예약어는 이제 총 44개가 현재는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32개, 5개 추가됐고, 7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쭉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since 되어 있는 애들이 99년도 버전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인라인은 다음 학기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C++에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2011년 버전부터 이렇게 나온 애들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소문자로만 썼는데 이렇게 이걸 언더바가 아니고 언더스코어라고 언더스코어로 해서 대문자로 시작한 애들이 많고요. 보기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언더스코어 부울이라고 쓸 거를 부울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얘를 포함시켜 놔야 돼요. 샵 include standard bool.h를 첫 번째 줄에다 포함을 시켜 놔야지 이런 게 가능하고 키워드와 대응하는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쓸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기껏 해봐야 이제 부울 정도 쓸 것 같고요. 자, 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토큰이라고 그래요. 토큰에는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예약어, 인티저, if 뭐 이런 애들이 예약어고요. 40여 개의 예약어, 그 다음에 연산자도 40여 개가 있어요. 그 연산자는 근데 사실 C 언어의 연산자는요, 거의 대부분의 연산자와 뭐 프로그램의 연산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지만 C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 언어 연산자를 알아두면요, 뭐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C++, C#, 뭐 PHP 다 연산자들이 비슷합니다. 자, 구두점은 이제 10개가 있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식별자, 변수, 함수, 배열, 구조체 등의 이름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자, 리터럴 혹은 상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은 양쪽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얘기하는 걸 문자열, 영어로 더 많이 합니다. 스트링이라고 해요. 스트링 역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6개를 이제 C 프로그램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해서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구두점은 뭐냐면 토큰들을, 여기 있는 6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를 구두점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똑같은 용도로도, 똑같은, 모양으로 연산자로도 쓰여요. 나중에 연산자에서 배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이퀄이 구두점이야, 연산자야.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고요. 어쨌든, 같은 이퀄이지만, 구두점으로 쓰일 때가 있고, 연산자로 쓰일 때가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구두점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 대괄호, 브래킷이라고 하고요. 배열의 방의 크기를 방이 10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괄호, 브레이스는요, 블록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시작부터 끝을 얘기하는 거고요.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 이렇게 할 때도, 배열은 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구조체 틀을 쓸 때도 아까도 잠깐 봤었죠. 이렇게 하고요. 소괄호는 제어문의 조건식이나 함수의 매개변수 목록, 벌써 이제 많이 봤었죠. 함수의 시작과 끝은 반드시 중괄호를 열고 닫고, 소괄호를 열고 닫고 해요. 제어문 같은 경우에도 괄호를 열고 닫고 하고요. 자, 이 별표 에스터리스크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합니다. 나중에 포인터한테 얘기할 거고요. 여기 컴마 쉼퍼는 뭔가 나열한다는 의미예요. 나열한다. x랑 y랑 둘 다 인티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2개가 있다. 컴마로 해서. 그 다음에 초기 값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컴마로 구분한 거고요.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에 이렇게 쓰고요. 부분의 조건식 구분할 때 이렇게 사이사이에 2번 써줍니다. equal sign, 이게 이제 대입 연산자도 있고요. 여기서는 equal sign이라고 해서 변수나 배열을 초기화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대입 연산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때는요 equal sign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두점이 되겠습니다. 연산자가 아니고요. 자, 콜론은 고투문의 분기하는 레이블, 그래서 AA로 가라. 그래서 그 AA를 여기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케이스문의 레이블은 다음에 쓰는, 요거는 많이 써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쓰는 거죠. 뒤에 나올 거고요. 점점점은 아까 프린트F에서 봤지만 마지막에 점점점이 있으면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인지 2개인지 3개인지 나도 몰라요. 이런 거 굉장히 사실 프린트F는 그래서 복잡한 함수예요. 오늘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따옴표, 쌍따옴표, 따옴표, 큰 따옴표라고 하나요? 그 양쪽에 문자열의 상수를 정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석문이 있어요. 주석. 프로그램 중에 설명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 주석문이고요. 프로그램의 수행과 무관하게 프로그램의 목적, 수행 과정,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겁니다. 자신이나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문이 되겠고, 컴파일러는 주석문 안에 뭘 써놓더라도 그냥 설명문이기 때문에 컴파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써놔도 돼요. 문법에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두 가지 종류의 주석문이 있습니다. 우선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별표 슬래시로 끝나면 이게 통째로 여러 줄이 이렇게 주석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컴파일러 컴파일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를 두 번 하는 거, 슬래시를 두 번 하는 것도 주석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두 가지 주석문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석문 보통 이제 프로그램에 여기 짧은 프로그램에는 물론 이렇게 긴 주석이 필요 없지만 보통 이제 1000줄, 2000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언제 내가 어떤 걸로 해서 작성을 한 소스다라고 해서 쭉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두 번 하고서 얘는 뭐도 얘는 뭐고 이렇게 설명도를 쭉 초보 때는 많이 달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석을 달 수 있다. 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정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Ctrl K F라고 그랬고요. 주석을 달 때 Ctrl K C, Ctrl K U 이렇게 주석을 해제할 때 쓰는 거고요. 여러 줄을 잡고서 하게 되면 이렇게 주석이 달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으로 잡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블럭 주석이 달립니다. 이거 잠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보면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주석에서 이걸로 가지고 할까요? 이렇게 보통 이제 프로그램 앞에 이렇게 해서 여러 줄로 주석을 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쁘게 이렇게 제 이니셜 H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뭐 사람들마다 달라요, 스타일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 소스만 보면 내가 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줄을 주석 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잡은 다음에 Ctrl K C를 누르면 이렇게 각각의 주석이 잡혀요. 자, 그 다음에 Ctrl K U를 누르면 주석이 풀리고요. 다시 해제가 되고. 근데 전체를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블럭으로만 잡잖아요. Ctrl K C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 줄짜리 주석으로 달린다는 거죠. Ctrl K U 하면 역시 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이렇게 막 엉망이에요. 엉망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도 실행은 다 되거든요. 실행을 유니코드가 자, 혹시 프로그램마다 이런 게 나오면 유니코드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컴파일러를 띄워가지고 온라인 C 자, 여기 해가지고요. 자, 여기 보세요. 마침 잘 되는데, 강의 자료나 이런 거에서 복사를 해서 했더니, 이렇게 좀 전처럼, 이렇게 에러가 떴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뭐, 유니코드 어쩌고저쩌고 떴으면요. 요 사이사이에 지금 특수 문자들이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들 다 지금 없애버려야 되겠죠. 저기만, 여기 그냥 없애버릴게요. 나중에 다시 쓰더라도. 인티저 그러니까 지금은 됐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는 소스 주석으로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소스가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렬을 좀 해줘야 되겠죠. 전체를 다 Ctrl A로 해서 다 잡은 다음에 Ctrl K F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정렬이 되고요. 물론 이런 것까지는 안 해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trl A, Ctrl K F 누르게 되면 얘가 알아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렬을 해주네요. 세 개의 키워드 단축키 꼭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 많이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printf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printf라고 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로 열고, 중괄호,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문자열을 쓰는 거라고 생각, 이런 걸 이제 문자열이라고,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쭉 쓰면 됩니다. 숫자, 문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주에 배우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d 이런 거 쓰면요. 데시말 10진수라고 해서 숫자를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이제 이렇게 썼던 거를, 20을 컴마하고 뒤로 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d라고 써줘요. 어렵죠?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직접 숫자를 이렇게 할 일은 없는데요. 보통 이제 변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뒤로 빼고 이렇게 하는데, 자, 나이는 20, 몸무게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할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컴마를 이번엔 2개 하고서요. 이렇게 숫자를 그냥 소점이 없는 숫자일 때는 %d로 하고요. 소점이 있는 숫자를 찍을 때는 또 %f로 해요. 이렇게 해서 요 자리에 20을 해주고 요 자리에는 이걸 써주세요. 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결과는 이렇게 직접 프린트 F에다 쭉 써도 되고요. 컴마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보통 여기 이제 여기다 큰 따옴표를 이쪽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콤마 앞에다가 큰 따옴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자를 출력할 때는 쭉 하면 되겠고, 뭐 숫자를 할 때는 %d 데시말의 약자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20이 여기 출력이 돼서 그냥 이렇게 해서 20 출력한 거나 사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이는 여기까지 이런 것들은 여기 스페이스도 그대로 공백도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이 자리에 2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 age가 어떤 값인지는 앞에 나올 텐데 그 age의 실제 값이 여기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런 걸 변수라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기에 age의 값, 이쪽은 weight의 값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문자 상수는 또 %c 캐릭터로 해서 %c로 들어가고 또 이것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또 %s로 해서 출력해요. 문자와 문자열은 다르다.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다음 주에 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 다음 주에요. 자, 소프트웨어라고 화면에 출력하는 거를 한번 보면 뭐 인티저 메인 여기 지금 return 0이라고 써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출력을 하고요. 여기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자, 2번 화면에 출력해라 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물론 여기 이건 생략해도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printf 함수를 아예 2번 쓰는 경우도 있겠죠. 2번 쓰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 개발이라고 먼저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도 그대로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printf에서 또 그대로 계속 출력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백슬래시 역슬래시 혹은 백슬래시라고 하는 한글 키보드에서 엔터키 위에 보면 보통 여기 원 표시가 있어요. 원 표시. 이게 이제 백슬래시입니다. 왜냐면 이제 요 백슬래시는 나라마다 그 통화 심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백슬래시가 되겠고요. 자, 이 슬래시가 아니고 이건 슬래시고 요건 백슬래시입니다. 요게 백슬래시. 요게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건 이제 리눅스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 윈도우즈에서는 요 백슬래시를 많이 쓰고 특별히 이제 역슬래시 n 할 때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래시 n 이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얘를 출력하는 거고요. 반드시 백슬래시 n을 하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다음 줄로 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줄로 내려서 소프트웨어가 옆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밑에 찍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역슬래시 n 이런 애들을 escape sequence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printf 문장이 세 문장이죠. 근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백슬래시 n은 언제든지 여러 번 써주면 거기에서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뭐 만약에 여기도 내가 여기도 한 칸을 떼주고 싶고 여기에도 한 칸을 떼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떼지죠. 소프트웨어 다음에도 한 칸이 이렇게 떨어져서 끝나는 거 보이죠? 여러 그 역슬래시언을 계속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세 칸이 떨어지겠죠. 한 개발 다음에 세 칸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써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써도 돼요. 어디에 써도 돼요. 소프트 다음에 웨어로 밑으로 떨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써주면 다, 저번 주에 과제 중에 10번 쓰는 게 있었었죠? 사이사이에 역슬래시만 쭉 써도 되고요. 뭐, 포문을 벌써 쓴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escape sequence라는 것은요,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역슬래시와 특별한 애들이에요. 이제 많이 쓰는 게 역슬래시 n이 되겠습니다. 개행이고요. 탭도 많이 써요. 역슬래시 t. 탭만큼 어떤 특정한 그 공백까지를 유지할 때 역슬래시 t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거의 안 쓰는데 저번 연도에 이제 1학년 친구 중에 아주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요. 요 백슬래시 n을 백슬래시 b를 굉장히 잘 써서 멋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포문이나 이런 거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키보드 스피커를 B 한번 올려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슬래시 A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 F라고 쓰고 큰 따옴표하고 역슬래시 A 이렇게 하게 되면요. B 한번 울려요. 여기서 역슬래시 A는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스피커가 한번 울립니다. 물론 역슬래시 A를 두 번 하면 삐삐 울릴 거고요. 자, 간단하게 스피커를 울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좀 특이한데 역슬래시 자체를 출력하려면요. 백슬래시, 역슬래시 제가 혼용해 쓰고 있죠. 요 백슬래시를 두 번 써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물음표 이런 애들도 다 이제 문법 중에 있는 애들이라서 그냥 출력이 안 되고요. 반드시 백슬래시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뒤에 있는 애가 출력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퍼센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퍼센트 %d 이런 거 할 때 쓰기 때문에 퍼센트 자체를 출력하고 싶으면요. 퍼센트를 두 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 과제에 있으니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실습 문제는 항상 책 제일 뒤에 있는데요.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장의 첫 번째 소스 그대로 타이핑 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몸무게 정렬하는 그 예제 있었죠.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은 뭐 소스를 그대로 복붙을 해서 소스 형식으로 해서 스크린샷 하지 말고요. 소스 형식으로 해서 제출하면 되겠고 그냥 있는 소스 그대로 복붙해서 한번 실행만 해보면 되고 실행 결과만 뭐 스크린샷을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소스를 참고해서 각 장으로 가서 각각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변수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변수 뭐냐? 그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계속 배울 거 내용인데요. 뭐 여기 길게 쓸 필요 없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한두 줄로 항상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검색을 다 해봐가지고 얘네들이 뭔지를 딱 한 문장 정도씩만 해서 깔끔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인터뷰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들을 쭉 하면 되겠어요. 사실 뭐 좀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해놨던 자료들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블로그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도 되고요. 자, 함수의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뭐 잘 알죠, 이제. 입력하는 거고 얘는 출력되는 거다. C 프로그램의 기본 틀 뭐 잘 알 테고요.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소스에서 2-3사를 정리한 예약어와 구두점들을 마킹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킹하는 거 잘 알죠? 자, 잠깐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소스가 이제 요 소스였잖아요. 소스였으니까 뭐 비주얼 스튜디오였다. 뭐 이만큼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캡처 도구를 가지고 새로 만들기 해서 이렇게 캡처를 이렇게 이 정도만 할게요. 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펜을 색깔을 달리해서 빨간 펜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세미콜론 뭐 쭉 해서 이제 하고요. 어떤 애들은 또 파란 펜을 가지고 얘는 키워드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얘도 키워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킹을 해서 여기다가
파란색은 키워드. 이렇게 해서 캡처 도구 이용해서 요 그대로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서 제출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성문을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뭔지 잘 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슬래시 두 번 하는 방법이 있고요. 컴퓨터 스피커를 한 번 울리는 프로그램 작성하세요. 프린트 F 한 다음에 역슬래시 A 이렇게 해서 양쪽에 큰 따옴표하고 세미콜론 잊지 말고요. 프린트 F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피커에서 한번 울릴 겁니다. 다음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프린트 F에서 쭉 요대로 쓰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요 큰 따옴표와 그 다음에 퍼센트 때문이죠. 큰 따옴표를 그냥 출력하려면 그냥 큰 따옴표 하면 안 되고요.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퍼센트는 이 자리에 퍼센트를 두 번 해야지 나와요. 안 그러면 안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전형적인 C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 굉장히 복잡한 건데, 여러분들이 10%도, 1%도 이해 안 돼도 된다. 쭉 프로그램 할 때, 쭉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C 프로그램의 기본 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인티저 메인 괄호 닫고, 리턴 0 앞에다가 쓴다. 이렇게 하고요. 예하거, 토큰, 이런 얘기를 했었고, 32개, 현재는 44개죠. 예하거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10개의 구두점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성문 쓰는 방법, 간단한 프린트함 사용 방법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10%도 이해가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계속 수업 시간마다 얘기를 할 거고요. 너무 많은 용어도 나왔고 너무 많은 내용도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배울 거다라고 해서 워밍업으로 쭉 살펴본 내용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됐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벌써 포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두 녀석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죽을까요? 절대로 아직 포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